롯데원전기술 이선빈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계획선 들어봤는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선 처음 들어봤어요. 요거 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현장도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설명하기 전에 소규모 건설 공사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2020년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지 이해하시기 편하시니까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모든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미리 해야겠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건설 현장에 필요한 건데 이게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지키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이러한 위험 공종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놨고요. 그거보다 조금 공사가 작고 위험한 공종이 덜한 경우에 이 안전관리계획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필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거는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고 이 법에 없지만 공사장에 어쨌든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보니까 발주자나 뭐 감독관이나 감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서도 있다. 이렇게 종류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정의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정의는 특별할 게 없고요. 안전관리 이렇게 할게요를 문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그 항목 같은 것도 다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근데 일단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그러니까 이 말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상은 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위험이 있는 공종을 포함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안전 관리에서 작성 대상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자기 현장이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시공사분들도 그렇고 설계사분들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합니다. 이게 왜 10층 미만이냐면 10층 이상이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가 아니라 그냥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2층 이상 10층 미만이 기본 조건이고요. 여기에다가 엔드가 붙습니다. 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인데 어떤 건설 공사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 2종 근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산업단지 내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이 대상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는데 하나는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서울시 같이 도심지에서는 지하 5m 이상을 굴착하려면 흙막이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붕을 사용하게 되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가 아니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가 아니라 거의 다 안전관리 계획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초가 건축공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공사란 말은 신축, 중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전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은 건설공사기 때문입니다. 예, 건설공사는 유지보수공사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수선도 포함이 되고요. 건축공사는 유지보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수선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때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절차도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인데 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데요. 천공기 높이 10m 이상인 거, 항탕발기, 타워크레인, 그리고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있는데요. 이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높이가 31m 이상인 거, 그리고 브라켓 비계 사용하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고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붕을 사용할 때,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할 때, 그리고 뭐 이제 현장 조립형 복합형 가설구조물이라고 해서 합벽지지대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다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근데 기본 조건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설공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분량이 많으면 한 100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으로는 사실 이 3가지 항목만 하면 돼요.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 계획,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그래서 비계는 뭐 몇 단으로 설치할 건지, 시스템 비계가 아니라고 하면 비계 기둥 간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설치할 때 주의사항, 뭐 해체할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은 뭐 엘리베이터 홀 같은데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같은 것도 설치하거든요. 그런 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내용은 사실 3가지밖에 없는데, 서울시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총 7가지 항목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다가 4가지가 추가가 된 거죠. 현장 운영 계획, 뭐 조직도, 비상열 낭망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굴착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크레인 작업, 감리 사전 작업 허가제 추진 계획, 요 4가지가 추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전문 검토 기관이 있고요. 그거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CSI라는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된다. 요 2가지가 추가가 되고,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감리가 검토하고 인허가 청에 제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접 검토가 사실 좀 잘못 표시한 건데, 감리가 검토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가 2편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의 부지에서 2개 동 이상 건축할 때 각각의 연면적을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따져야 되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문의가 왔었어요. 연면적 800제곱미터고 2층 이상이 공장이 1개 동이 있고요. 나동은 500, 연면적이 5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 설명드렸을 때 연면적이 1000이 넘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럼 둘 다 대상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계산할 때는요, 연면적의 합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이 창원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매뉴얼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남겨놓은 그 근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도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 공사인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 들면 연면적이 1000이 넘는 2층 이상인 공장입니다. 이러면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이 되죠. 근데 만약에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파일을 박아야 돼서 항탕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소규모 대상에서 안전관리계획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기관에 검토받아야 되고 CSI에 등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탕발기 점검 2회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벌칙 규정 살펴볼 건데요. 사실 과태료는 정해진 바가 없더라고요. 다만 벌칙 규정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크게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벌점을 매기고 뭐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빨리 내일까지 작성해 오세요라고 그냥 이 기간에 대한 말미를 주는 거지 그거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다른 불이익은 사실 뭐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 근데 공사가 늦어진다는 게 뭐 사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착공 준비가 미흡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는 매뉴얼 보면서 작성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작성을 해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좀 빠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가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고요. 감리가 검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주무관님 착공을 해주는 주무관님도 이게 감리가 적정한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자기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완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이 최신화된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완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시려면 사실은 맡기는 게 좋다, 속 편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구독자가 50명이 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